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구름 많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부터 다시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평년보다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24도, 안동 21도, 포항은 2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안동의 기온 32도, 포항은 31도 예상됩니다. 오늘 습도가 높아 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은 한낮에 위험 단계까지 치솟는 곳도 있어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의 장맛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부터 밤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장맛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장맛비는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돼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제282회 정례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이동엽 의원, 부의장에는 임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5명의 의원들은 경주시 기업 유치와 저출생 대응책 마련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도 벌였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이동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에는 임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모두 재적의원 21명 중 18명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동엽 의장은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에이펙 성공 개최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시민의 열정과 노력으로 에이펙 정상회의가 유치된 만큼 경주시의회가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임활 부의장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를 강조했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에 기울이면서 경주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는 7월 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5명의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벌였습니다. 의원들은 우량 기업 유치 실적이 적고 여기에 유출이 많다고 지적했으며 저출산 대책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500명 이상 우량 중견기업 유치는 한 건도 하지 못하여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고 세수 등 경제적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하여 경주시 저출생 대응기금을 또 관내업체 우선 계약 방안을 따졌고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안강 폐기물 매립장 불허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경주시가 패소했다며 관련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본부가 포항시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마련된 신청사에 입주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신청사는 바다로 나가는 대형 배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지하 1층, 지상 8층의 사무실과 아이 동반 근무 공간 외에도 라운지와 강당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습니다. 환동의 지역본부는 에너지산업국과 해양수산국, 총무민원실, 수산자원연구원 등 2국 1실 8과 2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특성상 불길이 수초 만에 확산하고 진화도 쉽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전기차 수출량이 많은 광양항도 화물선을 통해 이런 배터리를 운반하고 있는데 배 안에서 화재 발생 시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우려가 큽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SUV 한 대에 은색 차단포가 덮입니다.
차 하부로는 거센 물줄기를 내뿜는 소방 호스가 투입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한 훈련으로 불확산을 막기 위해 전기차 한 대를 침수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불이 나오는 게 이런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전기차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광양항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자동차 수출 항구인 울산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를 운반하는 선박 회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관계 기관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사 측이나 각 여러 협력 업체들 설비나 이런 거 다 연구하면서 지금 다 보급된 상태긴 한데 일단은 걱정은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전지 공장의 사고는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 탓에 완진까지 22시간이 걸렸습니다. 육상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바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는 더 힘듭니다. 이날 이뤄진 차체 침수 훈련도 불이 커졌을 경우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운반선을 대상으로 한 습식포 구비나 하부 관창 설치 등 국내에선 관련 매뉴얼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내부의 온도를 식힐 수 있는 습식 진압포라든가 상반 관창을 통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어떤 그 환경을 좀 만들 필요도 있고요. 전기차 운반선 화재 사고는 아직 국내에서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해수부는 앞으로도 전국 항만 등지에서 민관 합동 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경북 동해안 거점 수산시장에 대한 삼중 수소 검사가 강화됩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7월부터 포항 죽도시장과 영덕 강구시장, 울진 후포시장, 경주 간포시장 등 4개 거점 수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 수소 검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중 수소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쳐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도민의 우려가 큰 방사성 물질입니다. 거점 수산시장의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현재는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소 생산량이 가장 많은 울산은 수소 전기차 보급률도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수소 대부분이 원유에서 나오고 공급처도 한정적이어서 가격이 갈수록 비싸져 운전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청정 수소 생산과 공급처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수소 충전소. 최근 문을 연 최신 충전소지만 차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소 판매 가격이 울산에서 가장 비싼 1kg당 11,800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12,000 더블 가까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수소차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수소차 어떠냐 묻지만은 지금 권해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울산의 다른 수소 충전소. 방문 차량이 하루 6, 70대에서 4, 50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수소 판매 가격을 기존 킬로그램당 8,500원에서 9,700원으로 14%나 인상한 이후부터입니다. 운전자들이 한 푼이라도 저렴한 충전소를 찾아 빠져나간 겁니다. 8,500원하고 9,700원하고 1,200원 차이 같으면 같은 지역이라면 반경 3, 4km 같으면 당연히 다른 데로 가야지. 2018년 수소 충전소 건립 초창기 판매 가격은 1kg에 7,000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두 차례 가격이 인상돼 지금은 10,000원 안팎이 됐습니다. 수소 대부분이 원유나 천연가스를 통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업체가 3곳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도 한정적이라 한 번 올라간 가격이 다시 내려오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시 수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소 공급사의 지역권 내 공급 가격을 동일화해 줄 것을 요청 중이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겉보기에는 국내 수소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울산의 수소 공급망. 외부 변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청정 수소 개발과 공급처 다변화가 더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올해 경북의 사과와 배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의 사과 재배 면적은 19,208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전년보다 838헥타르, 4.2% 감소했습니다. 배는 970헥타르로 전년보다 16헥타르, 1.7%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사과와 배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지가 북상하면서 강원도는 재배 면적이 4.1% 증가했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점심 콘서트가 2년째 열리고 있어 화제입니다. 무료했던 학교 점심시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봄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 동해중학교 점심시간, 힐링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직은 음악회가 열리기 전인데요. 리허설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즐거움과 진지함이 흐릅니다. 포항 동해중학교에서는 학기별 3주 동안 점심시간에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서로 간의 깊은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리코더를 연주하는데 처음에는 소리도 이상하게 나고 운지법도 몰라 많이 당황했지만 이제 무대에 오를 수도 있고 음악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 좋아요. 힐링 콘서트는 올해로 2번째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예술 시간과 진로 시간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힐링 콘서트는 학생들 공연뿐만 아니라 학부모 공연, 연주자 초대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대에 오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쉬는 시간이나 토요일에도 3, 4, 5 모여 무대에 오를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연습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틈틈이 연습하는 동안 친구들과 더 친해진 것 같고요. 오늘 힐링 콘서트에는 동백밴드가 들려주는 혜성, 이웃집 토토로 OST 엔딩곡 등이 연주되었는데요. 1학기는 이번 주까지 개최합니다. 힐링 콘서트는 무료하게 보낼 수 있는 점심시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동해중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교폭력 제로의 힐링 콘서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김봄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1 2024 20라운드 울산현대와의 동해안 더비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터진 홍윤상의 선제골과 전반 19분 이호재의 페널티킥골에 힘입어 전반을 2대1로 마친 포항은 후반 4대에 이어진 울산의 파상 공세를 골키퍼 황인재가 잘 막아내 울산과의 동해안 더비에서 오랜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날 승리로 리그 3위를 지킨 포항은 선두 김천을 승점 2점, 2위 울산을 승점 1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이 주민안전을 위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관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단계별 주민 대피 관리 기준은 준비와 대피 2단계로 울릉군은 앞으로 관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조정하고 경사계와 지하 수위계 등의 계측기 측정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강우량에 의한 주민 대피 기준도 화성암과 퇴적암 등 5개 권역 지질별로 구분하고 위기 단계에 따라 기준 강수량을 산정합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부터 모든 계약 체결 시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도입합니다. 계약기업은 행정안전부 문서 24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서류를 제출하고 울진군은 지방재정 시스템으로 계약 절차와 전자 파일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전자계약 방식 도입으로 연간 3천여 건의 계약에 필요한 1.3톤의 종이를 줄여 경제적, 행정적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의 농립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3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영덕읍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사업과 마음치유센터 건립,
달산 지품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입니다. 영덕군은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202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이 본격 여름휴가철인 7월과 8월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흥가, 식당가는 물론 해수욕장과 산간 계곡 같은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특히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간, 야간 구분 없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단속을 벌이고 매주 금요일은 일제 단속합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평년보다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24도, 안동 21도, 포항 24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32도, 포항은 31도 예상됩니다. 오늘 습도가 높아 더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에 예상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한낮에 위험 단계까지 치솟는 곳도 있어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부터 밤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공기질 좋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4도, 김천은 2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32도, 김천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1도, 문경은 2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2도, 문경은 31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4도로 시작해 낮에는 31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장맛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장맛비는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돼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